자, 다항식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은 용어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상수, 세 번째 항, 네 번째 차수, 다섯 번째 계수, 여섯 번째 단항식, 일곱 번째 동류항, 여덟 번째 다항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변수는요, 변하는 수예요. 값이 변하는 수를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을 예를 들어 보면 시간에 따른 변수 t, 그럼 t가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t 자리에다가 1, 2, 3을 하나씩 대입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숫자요. 대입하는 값을 계속 바꿔줄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상수는요, 변하지 않는 수, 값이 변하지 않는 수를 우리가 상수라고 해요. 그러면 뭐 3이나 마이너스 2, 루트 5 얘네들은 값이 변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것들은 이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만 상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문자 A, 뭐 B 얘네들을 주고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수다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이것 역시도 A와 B 같은 문자 역시도 상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항이에요. 항은요, 그 숫자 또는 문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진 덩어리, 곱으로만 연결된 식을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3, 자, 예를 들어서 3x 제곱 y에 대해서 보자고요. 자, 그럼 요거는 3이라는 숫자와 x, y라는 문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진 이 한 덩어리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네 번째 차수에 대해서 볼게요. 차수는 변수가 곱해진 개수예요. 변수가 곱해진 개수. 이것을 우리가 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a 제곱 b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a하고 b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변수 자체를 a, b라고 둔다면 얘는 a 두 개가 곱해져 있고 b가 한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변수가 총 3개, 즉 3차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변수를 A만 변수라고 둔다면, 즉 A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묻는다면 얘는 A만 두 개가 곱해진 거고, 그럼 여기에서 3과 B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상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A만 있으니까 얘는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B에 대한 몇 차식이냐? 즉 B만 변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3과 A제곱은 상수가 되는 거라서 B 한 개, 즉 1차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개수예요. 개수는 변수의 곱해진 상수를 우리가 개수라고 해요. 그럼 위에 거 그대로 봅시다. 자, 3a 제곱 b예요. 3a 제곱 b. 3a 제곱 b에서 ab에 대한 즉 a, b가 변수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누구만 3만 상수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때의 개수는 3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a에 대한으로 들어가면요. a에 대한이니까 a 제곱 요거까지가 다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3과 b가 상수가 돼서 개수는 3b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b에 대한 그럼 변수는 이제 b가 되는 거니까 요 앞에 3a 제곱이 상수가 되죠. 그래서 b에 대한 개수는 3a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단항식에 대해서 볼게요. 단항식은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하죠. 그럼 단항식하고 항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요것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 동류항에 대해서 봅시다. 동류항은 변수와 차수가 같은 항입니다. 그 변수의 차수가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3a 제곱 b와 뭐 5a 제곱 b라고 둔다면 얘네 같은 경우에 a, b를 둘 다 변수라고 지정을 하면 a 두 개, b 한 개, a 두 개, b 한 개가 돼서 같죠? 이렇게 같은 모양일 때를 이제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3a 제곱 b와 5ab 제곱은요. 얘는 변수 ab, 변수 ab지만 각각 그 변수에 들어가는 차수가 다르죠. 그럼 이런 것은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 5ax와 5yx 이렇게 두 항을 한번 더 봅시다. 이때 여기에서는 ax, yx가 둘 다 변수라면 동류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x에 대한 즉 x에 대한으로 지정하면 변수가 x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 5ax와 5yx는 둘이 동류항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다항식 볼게요. 다항식은 여러 개의 항이 즉 두 개 이상이겠죠.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항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된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둔다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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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개가 하나하나의 항이고요. 그것들을 뺄셈과 덧셈으로 연결해 놨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요. 자, 다음에 다항식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요. 내림차순 정리. 그 다음 오름차순 정리가 있어요. 내림차순을 정리한다는 건 이것은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수가 낮은 항 순서로, 오름차수는 차수가 낮은 항부터 차수가 높은 항으로,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x 플러스 1 하면 3차, 2차, 1차 상수, 이 상황에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려갔죠. 이런 것이 내림차순 정리고요. 반대로 4분의 1x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세제곱 이렇게 둔다면 상수부터 3차까지 거꾸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오름차순 정리라고 합니다.